당뇨병이 걱정되시나요? 5, 60대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테레비를 보면 좀 흐려워요. 그리고 소변이 탁해지고 이상하다. 나 금방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이 잠이 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앉아서 졸던가요, 이렇게요. 배고픔이 진짜 너무 배고파서 빨리 뭘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로 오더라고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당뇨병. 당뇨병은 아직 현대의학에서 완치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어렵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작아진다는 영광님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진을 빼고 나면 허기가 몰려오지만 식사하기가 무섭습니다. 형님 오늘은 밥 조금만 드세요. 좀만 줘요. 오늘 유용만 드세요. 이게 평소 드시는 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네. 제가 오늘 조금 덜 드린 거예요. 저게? 예. 세 공기 반 정도 드시는데 또 이 정도는 안 드리면은 또 형님께서 배가 고프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또 예민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이 정도는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보면 공룡으로 치면 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시거든요. 갖고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고기가 없으시면 또 짜장을 많이 좀 내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갖고 한때 씨름을 했을 만큼 먹성도 체력도 좋았던 영광님. 그런데 최근 체중이 더 늘어나면서 극심한 피로를 달고 삽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밥 먹으면 식곤증이 오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이 잠이 와요. 그래갖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앉아서 졸던가요, 이렇게요. 그래야지 좀 개운하고, 그런 거 낮잠 좀 안 자면은 좀 날카롭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말할 때도 약간 날카롭게 얘기하고. 특히 식사 후엔 머리 댈 곳만 찾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피곤하면서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점심을 아예 굶은 적도 있답니다. 아니 걸어가시지 왜 어떻게 발 아픈데. 항상 누구 같은 거 같아? 피로와 졸음으로 눕고만 싶은 오후. 가까운 거리도 걷는 게 싫어서 오토바이에 오른 영광님. 다시 왕년의 활기를 되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식곤증과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검사하신 거를 보면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수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이 112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혈당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조금 높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네. 지금은 건강적으로 봐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검사 결과 영광님은 이미 당뇨병 전 단계로 무엇보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환자분의 인슐린 저항 수치는 9.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2.5배가 넘어가면은 인슐린 저항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은 9.7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돼 포도당으로 변하면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생리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원하지 않은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이 좀 더 가중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자체가 동화작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을 이렇게 축적시키는 작용도 있고 교감신경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혈압이나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자에 치킨, 분식까지 외식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갔던 영광님. 체중의 10%를 감량하기 위해서 총 섭취 열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 굶었던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침에 토마토 이렇게 먹고 이제 주로 이제 토마토 이제 요새 먹게 돼 갖고요. 아침에는 토마토 먹고 점심 때 가면 이제 샐러드랑 양상추랑 양배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과거 탄산음료와 레토르트 식품뿐이던 냉장고는 신선한 채소로 채워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열량이 낮지만 뱃속에서 팽창해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그런데 평소 피자 한 판도 혼자 너끈히 드시던 대식과 영광님, 겨우 샐러드 한 접시로 배가 찰까요? 지금은 되게 배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2시간, 아니 두세 시간 있다가 공복 많이 찾아와요.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어요. 그걸 아니면 물 먹던가요. 주로 물을 많이 먹어요. 과체중인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배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는 요즘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 요즘 자주 걸어 다녀갖고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체중 조절과 운동은 최고의 당뇨 예방법입니다. 보통 혈당이 높아지는 시점은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은 혈당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으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주로 근육에서 작용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을 경우 포도당이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커지는 셈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이 통로는 더 늘어나고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엔 20-30분의 운동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14일간 이어진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식단의 변화와 운동만으로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뇨병에서 멀어지는 길, 그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인슐린 기능 이상이 드러났던 영광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에 그 간식 같은 거는요, 중간중간에 예. 드시던 뭐 햄버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습니다. 줄이셨었고요. 안 먹었습니다. 예.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조금 살이 좀 빠지셨죠, 그죠? 느끼시기에, 그죠? 약간 가벼우셨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실제로 병원 검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많이 좀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통 비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예. 혈당, 예.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예. 혈압 예.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가장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약 8kg의 체중 감량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성지방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역할을 못하던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좋아요. 그냥 오늘 아까 전에 체지방도 한 4kg 빠졌다고 하시니까 4kg면 이만하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뇨로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거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당뇨 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근육이 좀 적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식후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식후에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만하시기 때문에 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적절한 체중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 체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혈당과 그리고 혈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게서 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